네, 2017년 2회 시작하겠습니다. 1과목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박스지그의 사용처로 옳은 것은, 자, 박스지그는 자, 보시면 여기 설명을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스지그는 상자형 지그, 그러니까 박스가 그야말로 상자죠. 그래서 상자형 지그라고도 하고 드릴로 대량 생산을 할 때 사용한다. 자, 이런 포인트들, 드릴로 대량 생산을 한다. 이런 포인트들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개방형 지그, 밀폐형 지그, 조립형 지그 요 세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 이런 정도 정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자, 2번. 밀링머신에서 테이블 이송 속도를 구하는 식. 이거는 좀 암기를 하셔야 되죠. 그래서 뭐 기본식입니다. FG, GN, FZ, ZN 이렇게 이런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날당 이송이라는 말과 여기 커터 날수 이게 곱해진 게 이송이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쉽게 얘기해서 뭐 날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대충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있다고 치면 얘가 찍은 다음에 다음 찍는 거리가 있겠죠. 이게 이제 날당 이송이 되겠고요. 이 값이. 그래서 이 이수 값이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그러니까 이 날수대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찍고 이렇게 하면 다섯 번이 합쳐지면 이게 이제 한 바퀴 돌았을 때, 이 공구가 한 바퀴 돌았을 때 이송이 되겠죠. 뭐 그런 개념으로 생겨난 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공구가 한 회전한 거니까 여기 있는 이 RPM과 그러니까 분당 회전수와 같이 계산이 된다라는 개념의 식인데 뭐 그 정도까지는 아실 필요가 없다 쳐도 이 식 그리고 이 날당 이송값과 이 날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 날수를 의미한다는 것 기억을 해두시면 좀 더 식을 이해하시는데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3번 범용 밀링 머신으로 할 수 없는 가공이죠. 자, 범용 밀링 머신으로 할 수 없는 가공 T홈 할 수 있죠? 평면 가공 페이스 커터로 하죠. 순화사 가공 자, 순화사 가공은 암나사 가공은 할 수가 있다고 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드릴에서 하는 것과 비슷한 원리로 할 수 있다고 쳐도 순화사 가공은 하기가 힘듭니다. 이거는 이제 선반 가공에서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더브테일 가공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생긴 날로 V블럭이나 아니면 그런 이렇게 생긴 홈들 있죠. 이렇게 생긴 홈들을 파는 그럴 때 사용하는 바이트입니다. 그래서 이 끝이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공구 조건 선정을 조금만 잘못하면 잘 깨지던 요즘에는 이제 우리 기능사 시험에서는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많이 못 보시겠지만 이렇게 실제로 많이 쓰이는 바이트 이름입니다. 자, 그래서 4번 트위스트 드릴, 일반적인 우리가 아는 드릴이죠. 이렇게 생긴 드릴에서 절삭날의 각도가 중심에 가까울수록 절삭작용이 나쁘게 되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 드릴의 외부 부분을 연삭하는 것. 이것도 이제 문제 나온 적이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 절삭날의 각도가 중심에 가까울수록 이 말을 잘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드릴의 외부 부분, 자,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이 살아나게끔, 이 뭉툭해지면 살아나게끔 연삭을 하는 게 이제 뭐야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디닝이라 되어 있는데 시닝, 혹은 디닝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시닝, 얇게 만든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시닝, 디닝 이거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트루잉, 드레싱, 글루이징은 이제 연삭 입자에 관련된 그런 용어들인데 이것도 나오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5번 랩핑 작업에 사용하는 랩제의 종류가 아닌 것은 자, 랩제의 종류 보시면은 랩제는 탄화규소나 알루미나가 주로 사용됩니다. 자, 여기 탄화규소 있죠? 탄화규소 있고 잠시만요. 보시면 산화 알루미나. 알루미나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루미나도
있는데 산화 알루미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산화철, 산화크롬, 탄화붕소 등도 사용된다. 거, 산화크롬도 있고, 근데 흑연은 랩제로는 사용되지 않는다라는 것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6번 센터리스 연삭이 하도 많이 나와서 뭐 답만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가늘고 긴 가공물의 연삭에 적합하죠. 이런 거 하려고 사용하는 게 센터리스 연삭이고, 긴 홈이 있는 가공물의 연삭은 안 됩니다. 이게 특징의 단점 중에 하나죠. 긴 홈이 있거나 너무 크고 무거운 제품의 가공은 불가능하다. 근데 속이 빈 축, 그러니까 중공축을 가공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 이거 꼭 기억을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넘어갈게요. 7번도 이것도 뭐 암기를 하셔야 되는 사항이라 넘어가겠습니다. 센터드릴에서 사용되지 않는 것, 45도는 사용되지 않는다. 60도, 75도, 90도, 뭐 15도 간격으로 이렇게 이 정도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8번은 널링이죠. 자, 이것도 뭐 보시면 되니까 넘어가겠고, 총형 가공은 뭐냐면 다시 말씀드리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이트를 이런 걸 갖고선 예를 들어서 단을 깎거나 뭐 이런 단을 만들거나 아니면 심지어 뭐 CNC 가공에서는 요런 이제 반경 가공도 하게 되죠. 근데 총형 가공은 총형 공구라는 걸 이용해서 내가 뭐 이런 모양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런 바이트를 갖다 대는 게 총형 가공입니다. 이런 바이트 사용하지 않죠. 그냥 이런 바이트나 이렇게 홈바이트 같은 것만 사용하죠. 근데 어떤 형태를 내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어서 가공을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뭐 단을 가공하는 것도 내가 이런 바이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갖다 대면 공작물도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게 사용하는 게 총형 가공이라고 보시면 되고, 총형 공구라는 걸 이용한다라는 것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9번 입자를 이용한 가공법이 아닌 것은, 자, 입자를 이용한 가공법이 아닌 것은 여기 보시면은 잠시만요. 입자를 이용해 가공한 법. 잠시만요. 여기서 이제 브로칭 가공에 대한 설명이 나온 이유가 이겁니다. 답이죠, 이게. 브로칭 가공은 우리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세 개 부분으로 나눴던 거 있죠. 그래서 나눠서 한번 쫙 밀어내면 우리 키홈이나 이런 홈의 가공이 한 번에 되는 것, 그죠? 그런 게 브로칭 가공이었는데 한번 일감의 표면을 1회 통과시켜 필요 치수를 절삭한다. 그래서 이거는 입자 가공이 아니고 그냥 뭐 쉽게 얘기하면 절삭 가공이라고, 그냥 일반적인 절삭 가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나머지는 우리 연삭 입자의 원리를 이용해서 입자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랩핑, 배럴 가공, 액체 호닝. 그래서 이 중에서 액체 호닝은 따로 문제에 제가 해설을 적어놨는데 배럴 가공은 잘 많이 안 다뤄진 것 같아서 따로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배럴 다듬질 이것도 나오긴 나왔는데 기출이 많이 됐는데, 충돌 가공 방식으로 회전 또는 진동하는 상자에 가공품과 숫돌 입자, 공장에 컴파운드를 같이 넣어서 막 흔드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숫돌 입자에 의해서 가공품에 있는 이제 요철들이나 필요 없이 튀어나온 부분들이 떨어져 나오면서 매끈해진다. 이런 원리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10번에 기어의 백래시로 인해 발생하는 오차는, 자, 요거는 답이 이제 되돌림 오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자, 다이얼 게이지는 직접 측정기가 아니죠. 직접 눈금을 여기 있는 눈금이 뭐 예를 들어서 이 지점이 65mm다. 70인가요? 80, 90이네요. 90mm다. 이렇게 읽는 게 아니죠. 여기와 얘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와 여기가 눈금이 얼마나 왔다 갔다 하나,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비교 측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비교 측정을 하는 건데 이 다이얼 게이지는 작은 기어들이 맞물려 있는 겁니다. 이 안쪽이 이 안에 이렇게 맞물려 있습니다. 이들의 백래시로 생긴 오차를 되돌림 오차라고 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 기어들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우리 기어에서 생기는 백래시, 우리말로 뒤틈이라고 하는 거 있죠. 뒤틈이라고 하는데 뒤틈,
이 뒤틈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되돌림 오차라는 게 또 필연적으로 생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기어에서 생기는 백래시는 어쩔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런 오차도 발생을 시킨다라는 것. 백래시를 아예 없게 만들면 기어가 서로 언더컷이 생기고 막 이가 깨지고 이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 11번 공기 마이크로미터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 공기 마이크로미터도 해설 한번 보시겠습니다. 비교 측정기 하나죠. 직접 읽는 게 아니고 비교 측정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압력의 공기를 내뿜게 하여 그 유출량과 압력 변화에 의해서 미소한 치수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압력 변화, 이 압력 변화, 미소한 압력 변화에 의해서 생기는 미소한 치수를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유체를 이용함으로 종류가 이런 게 있습니다. 유장식, 배합식, 유속식 이런 것들이 있다. 종류로는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여기서는 답은 2번입니다. 한 개 마스터로 측정이 가능하지 않겠죠. 다른 여러 가지가 있어야 비교하면서 치수 변화를 감지해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12번 부속장치가 아닌 것 밀링에서, 그죠? 그래서 여기서 밀링에서 부속장치가 아닌 것, 여기서 이제 그림을 이렇게 제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버, 콜릿, 새들, 어댑터 이렇게 있는데요. 밀링에서 부속장치가 아닌 것은 이기 때문에 여기는 새들은 주요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 새들 있죠? 새들. 전후이송을 발생시키는 게 전후, 새들, 니는 상하이송을 발생시키죠. 테이블은 좌우이송을 발생시키는 이 세 가지가 이제 밀링의 세 가지 축을 담당하는 거였는데, 그래서 이 세 가지 축을 담당하는 게 테이블, 새들, 니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아버, 콜릿, 어댑터 같은 것들, 절삭 공구 고정하는데 사용되는 부속 장치들이 있고, 이거는 부속 장치가 아니다라고 공부를 하셔야겠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잘 모르시면 헷갈리실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복습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 13번 연삭 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거친 연삭을 할 때는 연삭 깊이를 얕게 주도록 한다. 그 거친 연삭을 할 때는 당연히 연삭 깊이가 깊게 해서 좀 많이 파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연삭 깊이를 깊게 해야 된다라는 것. 연질 가공물을 연삭할 때는 결합도가 높은 숫돌이 적합하다. 자, 이런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듬질 연삭을 할 때는 고운 입도 연삭 숫돌. 이건 뭐 당연하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이 같지만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한번 정리를 하시고, 강에 거친 연삭에서 공작물 1회마다 숫돌 바퀴 폭의 2분의 1에서 4분의 3으로 이송한다. 자, 이런 것들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답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나왔는데 2번, 4번 같은 거는 좀 암기를 하셔야겠죠. 바로 떠올리기가 쉽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4번 풀리의 보스에 키움을 가공하려 할 때 사용되는 공작기계, 풀리의 보스에.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브로칭 머신 있죠? 그거를 사용하면 무난한데 여기 마침 딱 있습니다. 그래서 브로칭 머신 1회 가공으로 확 특화시키는 거 있죠. 9번 문항에 보시면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한 번 더 연계해서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15번 산화알루미늄 Al2O3 분말을 주성분으로 마그네슘, 규소 등의 산화물과 소량의 원소를 첨가한답니다. 그렇게 해서 소결한 절삭공구의 재료, 이게 세라믹이죠. 세라믹인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세라믹이 신재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요런 Al2O3, Si3M4, SiC, BeO, 베릴륨이죠. Be는 이런 것들이 있으며 분말을 소결하여 만든 다결정체입니다. 대체로 경질이고 내열성과 내식성이 매우 우수하다. 이런 것들 한번 정리를 이 정도라도 꼭 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세라믹에 관련해서. 자, 그 16번은 뭐 너무 간단한 문제라서 이건 넘어가겠고요. 스플라인 홈 가공은 3번에서 할 수 없죠. 회전시키면서 가공을 하는 건데, 스플라인 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키홈 가공이랑 비슷한 원리인데,
이거를 선반에서 할 수는 없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17번 심합대 편의량 구하는 식. 이거는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서 x 편의량 x는이죠. x는 2 곱하기 L분의 짧은 테이퍼 부분입니다. 테이퍼 부분. 테이퍼 부분을 적용한 다음에 전체 길이 여기에다가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테이퍼 부분에 큰 지름 빼기 작은 지름 해서 전체 길이에 곱하고 밑에는 2L 이렇게. 이게 탄젠트 값 구하는 식에서 뭐 이렇게 유도를 하는 건데 이렇게 암기를 하시는 게 간단하게 보실 수 있는 뭐 간단한 방법이겠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18번. 이게 이제 조금 어려우실 건데, 자, 그림과 같이 비측정물의 구면을 측정할 때 이제 다이얼 게이지를 사용을 합니다. 이 다이얼 게이지에서 눈금이 0.5mm 움직였답니다. 0.5mm. 움직였고, 구면의 반지름이 얼마냐라고, 이 구면의 반지름이 얼마냐, 이거를 묻고 있는 건데, 이게 해설을 제가 안 넣어놓은 게 좀, 그냥 간단하게 뭐, 제곱해서 구하면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냥 그렇게 풀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지 않나 싶다가 정확한 제가 식을 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이걸로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식이 어떻게 되냐면요. r제곱은 r-h의 제곱 플러스 r의 제곱입니다. 조금 복잡하죠? R이 우리가 알고 싶은 요겁니다. R이 우리가 알고 싶은 요 구면의 반지름입니다. 이 구면의 반지름. 그리고 R 여기 있죠? 그리고 H가 뭐냐면요. 이겁니다. 게이지의 눈금이 움직인 양. 그러니까 구면을 측정할 때 정확하게 우리가 뭐 그대로 가만히 있지 않겠죠. 다이얼 게이지가. 그래서 다이얼 게이지 눈금이 얼마나 움직였냐를 갖고 이 값을 판단을 하는데 이게 H값입니다. 그러니까 0.5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스몰 r은 뭐냐면 이겁니다. 이 값이 어디가 되냐면요. 잠깐 지울게요. 이 값이 여기 다이얼 측정자가 이거고요. 구면계의 다리까지 요 길입니다. 요 길이. 이제 요 길이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어쨌든 다 탄젠트 관련된 각도 관련된 값들이기 때문에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20mm인 겁니다. 그래서 식을 정리해 보면요. r제곱은 r-0.5 제곱에 플러스 20의 제곱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r제곱은 잠시만요. 예, r제곱 요거 풀어내야 됩니다. 요거 곱하기 하는 거죠. 다 r이 되고 플러스 0.25 플러스 400이 되겠죠. 그러면 이거 날라가니까 r은 400.25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예, 요 식을 갖고선 요 식은 이제 아무것도 아닌데 이 r이 뭔지, r은 오히려 구면의 반지름이니까 좀 덜 헷갈리실 건데 이 h와 r의 의미를 한 번 더 꼭 기억을 하시고 이 식만 정리하시면 이렇게 풀면 됩니다. 이렇게 풀어내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요거 이런 거 계산하는 거 기억 안 나시는 분은 좀 수학책 같은 거를 참고해서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계산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400.25로 나오는 거죠. 이 구면, 내가 측정하고 있는 이 구면의 반지름이 400.25라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19번 비교 측정하는 방식의 측정기는, 그래서 비교 측정기가 뭔지 찾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 뭐 출제위원 중에 다이얼 게이지 좋아하는 사람이 엄청 많았는지 여기 다이얼 게이지 문제가 계속 나오네요. 그죠? 다이얼 게이지. 얘들은
다 직접 측정기입니다. 내가 딱 잰 다음에 눈금을 읽는 직접 측정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1, 2, 4번은 3번이 답입니다. 자, 그리고 20번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냥 바이스를 사용할 때는 조의 기름을 충분히 묻히고 사용한다. 사용할 때 조의 기름을 묻히고 사용을 하면 안 되죠. 예, 조는 특히 딱 공작물을 잡고 있어야 되는데 거기 기름칠하면 미끄덩하겠죠. 자, 드릴 가공을 할 때는 장갑을 착용 아니고요. 금긋기 작업을 하는 이유는 주로 절단을 할 때 절삭성이 좋아지기. 이거 금긋기 한다고 절삭성 좋아지는 건 전혀 없죠. 그냥 실수를 방지하고 그죠? 치수를 맞추기 위해서. 실제로 뭐 금긋기만 갖고 치수를 정하진 않지만 이거를 적어도 넘지 않는 식으로 우리가 작업을 하면 절삭 가공의 가장 큰 단점은 한번 치수를 날리면 뭐 10mm로 깎아야 되는데 잘못해서 9.95mm가 되면 되돌릴 수 없죠. 다시 10mm로. 그렇기 때문에 경계를 하나 만들어 놓는 겁니다. 절삭성이 좋아지기라고 하는 건 전혀 아니죠. 자, 탭 작업 시에는 칩이 원활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후트와 전진을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 뭐 해보신 분들도 있고 안 해보신 분들은 뭐 이렇게 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태핑률을 주면서 후트 전진을 번갈아 합니다. 암나스 작업하는 탭 작업할 때요. 그죠? 그래서 1과목은 여기까지